안녕하세요. 이나리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건물주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뿐만 아니라 이 건물주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좋은 건물주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중개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건물주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 중개를 시작하려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명 나를 힘들게 하는 건물주들의 유형. 자, 첫 번째는요, 말을 바꾸는 건물주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한테 임대를 이제 내놨을 때 그 말했던 조건하고 계약하실 분이 있다고 했을 때 또 갑자기 조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관리비는 없다고 했다가 관리비는 받아야지, 기본 관리비가 있는데, 이러면서 어떤 것들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주차 가능이라고 했다가 복잡해서 될 데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던가, 혹은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월세는 그대로 해야지 했다가 근데 너무 싸서 좀 올려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임대 조건이 바뀌어버리면은 손님들도 싫어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설득을 해서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도 힘이 들고요. 혹은 갑자기 계약 조건이 바뀌어서 저는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두 번째는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죠. 일명 방해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그런 건물주가 있었어요. 권리금 얼마 주고 나가는 거냐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초창기여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정말 그 받는 금액보다 훨씬 작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한참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근데 뭐 이 와중에 권리금도 받고 나가는데 나는 왜 월세를 그대로 받냐고 하시면서 월세를 50이나 올렸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운됐던 금액이었었는데 갑자기 올리시는 거죠. 진짜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결국 그냥 그러면 50 인상하는 금액으로 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또 갑자기 관리비까지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약은 못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권리금 방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최근인데 이 임차인하고 건물주 사이가 별로 안 좋대요. 어쨌든 이 권리금을 제가 며칠 동안 이제 다운시켜가지고 이제 이 손님분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됐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건물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뭐 월세 올리지도 않고 그대로 금액 오케이, 하지만 그 영업은 9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은 12시 이후까지도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또 깨졌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그냥 그 상가 그 광고를 내려버렸어요. 왜냐면 도무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 여기는 기존 임차인이 그냥 계약 끝나고 다 털고 나간 후에 공실이 되면은 다시 그 영업 제한이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갑질하는 건물주. 제가 그냥 붙여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지인이 다른 동네예요. 상암동에 계신 제 지인이 이번에 커피숍을 들어가게 됐다고 직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했나봐요. 그래서 대피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 받고 하는 대필이니까 또 꼼꼼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계약나라 오시는 분이 그 사모님이시래요. 거기 이제 등기상 그 건물주는 남편분이신데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 위임장이나 혹은 위임장이 없으면 가족관계 증명서라도 이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좀 언짢게 생각을 하셨나봐요. 이제 그 다음날 전화가 와가지고 제 지인한테 그 부동산하고는 절대 하지 않겠다. 감히 나한테 뭘 가지고 오라고 하냐. 근처에 있는 부동산 가면은 본인을 다 아는데 왜 나를 그런 걸 가지고 오려고 하냐. 너무 기분이 나쁘다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분이 지정한 곳에 가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가보니까 갑자기 그 홍대에 있는 그 부동산 너무 괘씸해서 안 되겠다고 이거 월세를 올려야겠다고 하시더니 30만 원을 올렸어요. 진심으로. 이거 진짜입니다. 저는 진짜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근데 그게 그렇게 화가 날 일일까? 일종의 갑질이죠. 저는 그 지인한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아무리 거기 하고 싶어도 그런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면은 나중에 뺄 때도 힘들다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결국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건물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제가 싫어하는 그 유형입니다. 기본 예의 없는 건물주.
이 얘기를 진짜 해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사실 그 계약 날짜에 그 손님과 그 건물주가 와서 이제 계약을 쓰려고 오는 거잖아요. 와가지고 깨지는 일은 거의 없대요. 저희 대표님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매매건이나 그런 경우에는 그 가격 조율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상가 그 임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제 1년 동안 공실이었던 그런 상가였어요. 한 3천에 185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님한테 브리핑하고, 이 손님이 여기를 좀 싸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월세를 조금 깎아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간에 조율을 해야 되니까 한 5만 원이라도 깎아서 한 180 정도로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무시하는 투로 어떤 분이길래 그 5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걸 깎으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렌트프리를 말해도 뭐 그렇게 렌트프리 공짜로 공사를 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금은 필요 없고 일단 내가 만나가지고 일단은 보고 마음에 들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음날 바로 계약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손님분이 이제 먼저 왔고 기다리는 중에 이 손님분이 나가서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도착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앞에 혹시 전화 통화하고 있는 저 남자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맞다고 하니까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이상함을 감지하고 거기 이제 손님분한테 일단 먼저 들어가 계시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차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등치도 크고 뭔가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사장님 그 외모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분은 지금 여기를 계약을 하러 오신 건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고 하니까 알아서 적당히 들러주세요. 그게 지금 중개하시는 분들 부동산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 그 일 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와 그래가지고 진짜 뭐 계약서 다 작성해놓고 준비 다 했는데 끝났습니다. 그랬던 경우가 있고요. 진짜 솔직히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저번 주에도 또 계약 파토가 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파토가 난 경우인데, 그 건물주 할머니가 있고 그 따님이 있어요. 근데 그 따님이 전화로 계속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단기 임대니까 임대차 보호법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다. 뭐 이런 거를 특이하게 넣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조항은 넣어봤자 법적으로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쓰라면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쓰세요. 말이 많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적었어요. 적고는 이제 손님분들한테는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적는 건데 혹시 나중에 뭐 매매가 돼가지고 팔리게 되면은 또 다른 그 주인이 생기니까 뭐 재건축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쓰는 거다. 그 전까지는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매 전까지는 계속 쓸 수 있음을 이제 고지를 써달라고 했죠. 근데 또 따님분한테 물어보니까 따님이 막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절대 안 된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분들은 이렇게 적대적이신 분들하고 못하겠다라고 했죠. 저도 이제 말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 손님분이 들어와봤자 나중에 굉장히 억울하게 나가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그 상가 계약에서 흔하지 않는 그 일을 2번이나 실제로 당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그 인성이 안 좋은 분들 그리고 막말을 하시는 분들 우리 중개사들한테 그냥 진짜 솔직히 무시하는 말을 막 들으면은 제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좀 회의감도 들고 진짜 지치더라고요. 막 정말 우울했던 날이었는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는 복비를 안 주려는 건물주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한테는 가장 안 좋은 거죠. 중개보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건데 중개보수를 이제 안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개보수는 사실 그 주택 쪽이 가장 깔끔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정 금액 그 이하까지는 그 요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0.9% 이하에서 이제 협의인데 딱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주택은 깔끔해요. 저희들도 이제 가끔씩 전세나 월세를 하는데 뭐 깎아달라는 분 별로 없고요. 깎아달라고 해도 사장님 이거는 정해진 금액인데 이거 주셔야 돼요. 한마디 하면은 그냥 다 주십니다. 보통은. 사실 상가는 0.9% 그 건물주한테 다 받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물론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통상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0.7%를 가장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요, 빨리 빼달라고 1.5% 주신다고 공약 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는 저희가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이제 많이 홍보하고 많이 브리핑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0.5%를 이제 주시는 분들은 좀 오래되신 건물주 분들, 그분들은 또 거래도 많이 했고 또 주변에 좀 작게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0.5%밖에 안 줘,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세요. 혹은 뭐 층별로 지하층은 빼면 80, 위층은 빼면 뭐 100 이런 식으로 정해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220만 원짜리 그 계약을 썼는데 그때 100만 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딱 그냥 잘라서 이렇게밖에 못 준다고 하면요, 저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 받는 수밖에 없어요. 최고로 적은 요일 받은 게 0.3 몇? 0.4가 안 되게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300짜리 그 상가였었는데 이 건물주분 되게 좋았어요. 막 월세도 깎아주시고 뭐 렌트프리도 많이 주시고요. 정말 좋으신 분이었었는데 중개보수는 엄청 적게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자기는 이제 100 이상 준 적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때 한 130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요일로 해보니까 그때 0.4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고로 심하신 분이 저는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에 계신 동료분인데 그분은 6개월 만에 중개보수를 받았습니다. 6개월 걸렸어요. 1월 달에 썼는데요. 이번 달 초에 받았어요. 건수가 좀 컸기 때문에 금액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근데 계속 무슨 뭐 어떤 핑계 대고 무슨 뭐 지적하시면서 계속 미루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결국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또 주시려나 싶었었는데 또 뭐 대시고 무슨 핑계 대시고 하다가 한 번 더 깎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희는 이제 많이 깎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제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주셨는데 그게 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건물주분들한테 그 중개 보수 받을 때도 약간 스트레스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또 무리하게 협의 안 해주고 더 받아야 된다고 이제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또 계약을 할 때 그분과 저희 사무실하고는 잘 조율을 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이제 뭐 주시는 대로 받으시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얼마를 주는지. 그거를 감안하면서 다음에 이제 매물 보여줄 때도 그것보다 좋은 게 없으면 그냥 하시는 거죠. 왜냐면 다른 뭐 공중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자, 오늘 제가 뭐 나를 힘들게 하는 건물주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저는 사실 최근에 건물주분들 때문에 계약이 힘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뭐 이번에 그 계약 당시에 깨진 것도 있었지만, 다 해놨는데 갑자기 그 업종은 안 돼 이러시는 분도 있고, 다 해놨는데 남자는 또 싫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계약금까지 건다고 하신 분이었는데 계약이 또 안 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개일이 진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분들이 진짜 이런 분들 걸리면은 진짜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시다면은 저처럼 충격 받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게 말로만 듣던 그런 건물주들이구나. 자, 하지만 여러분, 물론 좋은 건물주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 소수의 그 힘들게 하시는 건물주분들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회의감을 느끼고 하는 거죠. 그 부동산을 일하면은 독해진다, 뭐 세진다, 막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자, 오늘의 영상은 조금 저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다음 영상은 좀 더 유쾌한 그런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